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2.2절이죠. 데이터 퀄리티, 데이터 품질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품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지금 2.2.1과 2.2.2절이 있네요. 2.2.1은 Measurement and Data Collection Issue.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서의 이슈에 관련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2.2.2절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이슈,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크게 나눠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그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일 혹은 데이터 품질의 문제점을 찾고 고치는 일은 이거는 옵션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돼서 품질을 낮추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 품질 문제를 잘 찾고 디텍션하고 그 다음에 컬렉션, 수정하는 커렉션. 컬렉션은 수집이고 커렉션은 수정이죠. 발음 조심하세요. 컬렉션이 아니라 커렉션, 수정이죠. 수정. 다시 말해서 데이터 디텍션 앤 커렉션을 우리는 흔히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데이터 품질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속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디텍션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정말 완벽한 데이터를 찾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죠.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일단은 휴먼 에러라고 해서 인간 자체에서 뭐 예를 들면 기록을 할 때 기록원들이 실수를 해서 에러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IoT 센서 속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는데, 센서 자체의 결함, 뭐 이런 것들, 수집기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자체에 흠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일단 메저먼트 에러 중심으로 우리 한번 보자. 메저먼트 에러는 이제 측정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죠. 기록되거나 아니면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 값이 실제 값, true value라고 그러죠. 참값, 실제 값과 다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컬렉션 에러, 데이터 수집 에러는 보통 데이터 오브젝트나 아니면 어트리뷰트 밸류 있죠, 속성값, 이런 것들이 생략되거나 아니면 있기는 있지만 비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를 데이터 컬렉션 에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메저먼트 에러의 대표가 노이즈죠. 노이즈. 노이즈라는 것은 이 디스토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값이 이렇게 왜곡되는 거. 그 다음에 가짜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노이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이즈는 보통 시간 성분과 공간 성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노이즈가 이제 시간 성분에 꼈을 때와 이제 공간 성분에 꼈을 때 위쪽 부분이 노이즈가 시간 성분에서 꼈을 경우하고, 아래쪽의 그림이 그 노이즈가 공간 성분에서 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이즈가 기준 이상으로 너무 많게 되면은 데이터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노이즈는 이제 영상이나 음성 이런 그 정보 데이터에서 주로 많이 끼게 되는데,
요즘에 신호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징 프로세싱 쪽에 발달이 많이 돼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해 버리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는 어느 정도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도 노이즈의 로버스트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토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데이터에 그 줄무늬가 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에러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노이즈가 낀 게 되죠. 근데 이런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의 왜곡을 따로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아티팩트는 그 인공 혹은 인공물과 같은 의미로 보통 쓰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흔적 혹은 증거, 증거물 그 다음에 그냥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아티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분야에서도 아티팩트를 흔히 흔적, 어떤 사용 흔적 혹은 증거물, 증거 이런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로서 그냥 아티팩트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먼저 precision이죠. precision, 정밀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bias, 편차, 그 다음에 accuracy, 정확도, 죠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precision, 예, 정밀도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The closeness of repeated measurement of the same quantity to one another 이렇게 됐습니다. of the same quantity니까 동일한 수량에 대해서 repeated measurement니까 반복적인 측정인 것이고요. repeated measurement 그 다음에 closeness 이거는 이 가까워지는 정도라고 얘기죠. closeness 그 다음에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그죠? 자 그래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반복된 측정 값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precis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편차는 무엇인가요? bias, 편차. 읽어볼게요. systematic variation of measurements from the quantity being measured 이렇게 되죠. quantity being measured 측정된 수량으로부터 얻어지는 측정의 시스템적인 편차. 이거 어렵네요. Systematic variation of measurement. 자, 측정되는 수량으로부터의 측정값의 체계적인 변형. 이걸 편차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정밀도와 프리시즌과 바이오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보면요. 교재 65페이지 어디 봅시다. 중간쯤에 어느 정도 잘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suppose that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Suppose that we have a standard laboratory weight with a mass of 1 gram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 부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지금 질량 1g에 연구실 표준 무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연구실 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새로운 연구실 저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연구실 저울의 프리시전과 바이어스를 측정해 보자라는 것이죠. We weigh the mass of 5 times. 질량을 5번 무게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obtain the following 5 value. 5개의 그 값을 얻어냈죠. 1.015, 그 다음에 0.990, 그 다음 1.013, 그 다음 1.001, 그 다음 0.986 이렇게 되죠. 5번. 예, 이거 측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측정한 것을 이제 평균을 구한 거죠. The mean of this value 평균을 구했어요. is
1.001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bias is 0.001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스탠다드 랩 웨이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준점이죠. 1g이야. 이게 질량이 1g이야 라고 하는 이 참값이에요. 1g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재고 기준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동일한 어떤 질량을 어떤 매스를 다른 거죠. 그랬더니 평균이 1.001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 바이어스를 0.001 정도 치우쳐 있다. 편차가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에서 평균의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1g이라고 하는 그 알고 있는 그 참값에서 평균의 값, 우리가 측정한 것의 평균의 값의 차이, difference, 이 차이를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g인데 얘가 1.001 나왔으니까 0.001의 바이어스가 편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precision as measured by the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0.013이다. 표준 편차는 0.013이다. 그래서 보통 정밀도는 표준 편차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편차는 평균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R 스튜디오를 띄워봤습니다. 자, measurement라는 변수에다가 C죠? 벡터를 만들었어요. 벡터. 자,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그 새로운 그 저울에다가 이 1g이라고 하는 것을 잰 거죠. 쟀더니 5개가 5번 잰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로 C 함수를 써서 벡터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메저먼트를 만들었습니다. 메저먼트 C 함수 써서 1.015, 0.990, 1.013, 1.001, 0.986 6번, 아니 5개죠. 5개 집어넣고 또 계산하면 실행시켜 볼까요? 쭉 런 하게 되면 메저먼트 변수가 만들어지고 5개의 별량이 들어가죠. 그래서 메저먼트의 값은 각각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R에서는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벡터 하나 만들었고요. 민 함수가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민 함수를 통해서 이 5개의 별량이 있는 메저먼트 벡터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1.001이 나왔네요. 1.001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를 얘기해야 되죠. 바이어스는 그래서 지금 구했던 이 메저먼트의 평균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 1g이라고 하는 이거를 뺀 거, 디퍼런스, 차이, 이 뺀 거를 우리가 바이어스, 편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값을 편차에 집어넣자라는 겁니다. 바이어스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자라는 거죠. 자, 실행시키고 바이어스의 값을 보면 0.01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걸 우리는 편차라고 얘기한다. 편차.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 봅시다. 그 measurement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가 우리가 이제 정밀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precision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걸로. 자, sd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sd라는 함수 measurement의 sd 이렇게 하게 되면 되죠. 네, 실행시키면 precision 변수에 들어갈 것이고, precision 값은 0.013, 0958 이렇게 되죠. 더 정확하게 이제 정밀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래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max, min, sum, product 이 함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mean, median
미디언은 중앙값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레인지 함수, 그 다음에 퀀타일, 이게 4분위 수를 표시하는 그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공분산 있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R 하면 R 하면 통계 함수, 통계 기반으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 통계 함수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R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프리시즌하고 바이어스의 정의를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accuracy, 정확도. 정확도는 무엇일까요? 정확도는 이제 교재에 한번 읽어볼까요? The closeness of measurement to the true value of quantity being measured, 이렇게 됐습니다. quantity being measured, 측정된 수량이고 수량의 참값의 closeness, 밀접성이죠. 몰려있는 거, 밀접한 관계. closeness of measurement, 그러니까 측정값들의 밀접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이거를 이제 정확하다, 정확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확도는요, 지금 우리가 알아본 그 프리시즌과 바이어스의 좌우가 돼요. 정확도는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은 정밀도와 편차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측정이나 계산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릿수를 따져주잖아요. 뭐 수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사용할 거냐. 그 자리를 우리는 유효 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significant digi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를 유효 자리로 사용할 거냐. 그게 길면 길수록 정확도는 더 높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정확도는 보통 유효 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측정에 관련된 부분, 측정 에러에 관련된 부분, 노이즈는 무엇인가, 아티팩트, 프리시즌, 바이어스, 그 다음에 accuracy,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